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대통령이 국정을 일개 민간인에게 결제받아 운영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오늘 숙제는 부모님과 꼭 상의해서 써오도록. 네, 황태순 정치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최순실 씨가 연설문에 손을 댔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게 됐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고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서로 긴장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지. 우연처럼 그렇게. 네. 자, 벌써 10월 24일인가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JTBC가 보도한 이후로 온 국민이 깜짝 놀랐다는 건 태블릿 PC에서 담긴 몇몇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유출했고 특정인이 또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오랫동안 그걸 다듬어 왔고 조언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국정이 줄줄 샜구나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오늘 탄핵에 이르렀습니다. 자, 황태순 평론가 나오셨는데요. 지난 이 연설문 유출, 그리고 국정의 개입, 인사 문제 뭐 다 보셨겠지만 이거 진짜 고약하다 싶은 거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다 고약하죠. 뭐. 네. 사실은 보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밝혀진 현재가 드러난 바에 따르면은 여성동화가 발표했죠. 네. 여성동화 기사에 따르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문고리 3인방과 네. 최순실이 모여서 한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네. 그야말로 그 다음날 뭐 대통령 대수비라고 그러죠.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라든가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을 갖다가 자신들끼리 수근수근 논의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아니라 문고리 3인방만 논의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대통령 최측근들이 모여서 보좌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안을 갖고 대통령님 이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달리 실제 대통령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각 수석실에서 미리 사전에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보고하겠습니다가 사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수석실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갖다 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 옳지 않아. 또 이 수석실과 저 수석실이 충돌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판단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이걸 원래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 부속 비서관이라든가 부속실장이라든가 네.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만나 수근수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민간인 최순실이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최종적 그런 모습이 사실은 태블릿 PC 처음 나왔던 한 44건의 그런 건들 중에 보면은 인사건, 연설건, 건 해갖고 그걸 갖다가 최순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다음날 대국민 사과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JTBC에서도 아니 가서 이러이러 구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구한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고영태 씨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고영태 씨가 청문회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다룰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실제 그 태블릿 PC를 통해서 최순실이 철저하게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문고리 3인방이 공유해서 함께 썼던 적도 있고 문제는 고영태 자신도 태블릿 PC를 잘 못 쓰지만은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다룰 줄 모른다라고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선서를 하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그 부분 놓으니까 처음 쭉 전 일관되게 이게 최순실이 이걸 받아갖고 뭐 예를 들어서 고영태가 됐던 뭐 차은택이 됐던 이걸 보면서 실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때론 대통령께 이러한 거 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 줄 알았더니 최순실이 안 썼다는 거고 또 최순실은 지금도 일관되게 자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 사실은 특별검사가 밝혀내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가 자기 PC는 아니라고 했지만 대통령도 인정한 부분 아닙니까? 연설문에 손을 댔다 이런 거는 대통령도 인정을 한 부분인데 그동안 생각해보면 박 대통령의 어록이라고 저희가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설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문구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대통령은 그럼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지 아무도 그러면 그거를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게 놔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그 자기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꽂힌 단어에 좀 특정하게 집착해서 표현을 그런 식으로 연설문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때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면을 걸었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만약에 그런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뭐 혼이 비정상, 뭐 기운, 우주 이런 얘기가 그 연설문에서까지 계속 등장하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뭐 최면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해를 해보면 혹시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좀 뭐 몇 가지 좀 역성을 들자면 이제 노력을 할 경우에는 온 우주가 도와준다. 아유, 이거는 브라질 순방 때 아유, 브라질 작가의 말을 인용해서 한 거니까. 코엘류의 그 연금술사에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브라질 갔을 때 그 브라질에서 가장 그쪽 사람들한테 가장 와닿는 게 당신 나라에서 나온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코엘류의 여기 연금술사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 하고 썼던 건데 그걸 갖다 마침 보니까 어린이 앞에서 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걸 썼다는 것이고 저는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한 몇 시간 안 남았죠. 탄핵 소추한 표일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뭐 47일 동안 많은 그야말로 의혹도 밝혀냈고 그 의혹들을 갖다가 혐의를 확정해냈고 했습니다만 또 일정 부분 보면 지나치게 많은 그야말로 말을 위한 말, 의혹을 위한 의혹,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전체가 좀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해놓고 지금 그렇게 뭐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도 그래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처음엔 상렬지사였다. 이게 아닌 쪽으로 흐르니까 그럼 구판을 벌렸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최태민이 그의 예전부터 사입이 그야말로 최면술사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면을 걸었다.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나오니까 이제는 아니야. 그 성형수술했다. 그것도 또 아닌 걸로 나오니까 이제 올림머리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뭐 핵심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와 같은 비상시국에 제대로 대처 못한 부분은 100번을 질타받아 마땅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혹을 위한 의혹, 어떻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해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뭐 혼이 비정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이라는 말 쓰기 좋아해요.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했을 때 제가 뭐 역성 들은 거 아닙니다. 뭐 혼이 그야말로 우리가 혼이 바로서야. 그건 예전 단재 신채호 선생도 한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뚝뚝뚝 잘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맛을 지나친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스스로를 갖다 한번 자성해볼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을 쓰는 사람. 네. 쓰는 사람은 항상 그 주변의 때와 시점,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거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요.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갑자기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경우에 공식적인 예를 들어서 당시에 뭐 조인근 그 비서관, 연설기록 비서관이 네. 썼다면 출처를 밝히고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연설문 같은 거 써보면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거는 출처를 안 밝히면 그 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대통령으로서
하지 않을 법한 일을 인용을 하려면 네. 그거는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뭐 브라질의 소설가가 이랬다든지 이렇게 밝히지.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기에 뭐 코엘료가 썼다 뭐 하는 거는 나중에 그건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대통령이 저런 식의 뭐 혼이 비정상이다 또는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대통령이 쓸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썼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자면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봤더니 브라질 방문했을 때 이제 연설문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도 이렇게 말했듯이라서 이제 출처를 없었어요. 밝혔고 밝혔어요, 지금.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한 얘기는 거기 브라질 안 순방 때 2주 뒤에요. 그러니까 브라질 순방 때 했던 연설에 잔상이 좀 남았는지 어쨌건 아이들한테는 그 출처 뭐 얘기할 계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 오해받기 딱 좋은 분위기 만든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사실 대한변협에서 대변인을,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까지 해서 4년을 했습니다. 네. 대변인이 하는 역할이 이제 연설문 같은 거를 만들고 뭐 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그 대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연설문을 미리 만들 때에는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여러 참모들한테 이걸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의 그 약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으로부터의 그 맨 마지막 단계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떠한 그 정말 중요한 인용을 위해서 이런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나온 기사를 보니까 특검이 대통령의 참모였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 관련해서 어제 브리핑을 한 게 나온 게 있죠? 그 예전에 한번 또 얼핏 이제 기사에서 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그 정호성의 녹음 파일, 그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보면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한테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지시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런데 아침에 어제 검찰에 브리핑한 내용은 뭐냐면 그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주제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3년 10월 말. 저 때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시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이랑 진영 장관 문제로 대통령이 조금 위기에 몰렸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4주째 대수비를 열지 않았는데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호성 씨한테. 야, 생각을 해봐. 지금 만약에 아무 말도 없이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고 가자. 라고 했더니 정호성 씨가 그냥 억장이 무너진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에 보고를 했겠죠. 최 선생님께서 수석비서관에 하시랍니다. 그럼 뭐 대통령 그래 하자. 라고 해서 4주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제 메시지가 뭐가 이제 메시지가 나왔냐면, 나는 개인적인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지만 선거에 국가기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나는 물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해외 순방을 떠나셨다는 건데, 어쨌든 4주 동안 열리지 않았던 대수비를 열게 결정한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최순실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기를 10초만 공개해도 촉불이 횃불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을 최순실 씨가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다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요. 대통령 참모니까 그런 얘기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좀 우리가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탄핵 표결하니까 이제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네. 자, 뭐 아다르고 저것이 최순실이가 지시한 겁니까? 저는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한테 실제 대통령, 저는 뭐 대통령 직접 모셔본 말은 없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 날 당 대표하신 분은 전 가까이서 비서실 차장으로 모셔보았고, 뭐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가장 핵심이었던 정책 보좌관한 사람도 제가 보좌관으로 모셔보고 했는데, 그 당시 시스템이라는 것이 물론 대통령 보면 이 비서실장을 통해 수석들의 의견을 갖다 취합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보면 대통령은 안기부장, 요즘 국정원장 이 얘기도 듣고 심지어는 보면 친척들 의견도 들어요. 네. 그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많은 의견을 듣는 가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최순실이 정호성한테 지시해서 그 정호성의 그 지시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4주 만에 대수비를 열었다, 이 이야기하고 실제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 의견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건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열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자, 제가 보면 제가 가장 요즘 잘 읽는 책이 뭐냐니까, 예전에 윤태영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그 연설기록 비서관이 쓴 바보 산을 옮기다를 봅니다. 네. 그 앞에 보면 처음 넘기자마자 보면 민간인 신분이었던 안희정 씨하고 관저에서 수많은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랍니까? 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장수촌 문제 등으로 해서 안희정 씨는 공직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희정 씨하고 관저에서, 제가 관저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저에서 보면
실제 윤태용 기록비서가 거기 쓰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대통령께서 안희정 씨를 만나서 이와 같은 안희정 씨 이러는 건의를 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한마디만 드리면은 예전에 검찰에서 마치 정호성 비서관의 핸드폰에 보면은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지시해서 뭐 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었어요. 법무차관이 국회에서 그런 건 없다고 예, 얘기를 그랬는데 했었죠. 사실 어제 특검에서 나온 얘기는 자기네들이 이걸 들어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 사건과 관련해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라라고 하는 것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건 저런 식으로도 진행이 됐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약간 지시를 한 것과 같은 느낌이 주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밝히는 거였습니다. 황태천 평론가께서는 저 내용은 뭐 자연스럽게 외부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런 거 있죠. 예전 우리나라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은 며느리 뒷발굽이 계란같이 동그랗게 예뻐서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는 최순실이 어떻게 보면은 아바타다. 라는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보니까 저러한 부분들이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시로 보이는 것 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저런 걸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은 아마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고 저 부분에 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0월 말에 수석비서관회의를 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최순실 씨가 얘기한 거를 정호성 씨가 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한 것이냐. 아까 황태선 평론가 얘기했듯이 그때는 다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서실장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얘기를 듣고서 비서실장한테,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이 이러이러 혹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고 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도 그래 한 번 하고 가시죠. 그냥 가는 게 좀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은 딱 저 부분만 나오니까 마치 최순실 씨가 지시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종당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식의 브리핑이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저때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게 된 계기가 뭐였는가 하는 걸 검찰에 진술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사실은 검찰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박 대통령이 이게 가정입니다. 네. 뭐 검찰이건 특검 과정에서 만약에 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요. 내가 이리 해서 이렇게 해서 비서실장에 지시해서 회의가 잡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우리 비서관한테 뭐라 했는지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만약 그렇게 답한다면 우리 검찰과 특검, 나중엔 법원, 그리고 우리 국민, 대통령의 저 설명을 하게 된다면 믿을 준비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어 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6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국민 전체가, 이거는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한마디로 보수는 보수대로 어마어마한 모욕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나왔던 47일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뽑은 건 박근혜인데, 보수 입장에서는 알고 봤더니 최순실에 의해서 완전히 3년 8개월 동안 농단당했다는 그 모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보면 격앙돼 있어요. 그 격앙된 분위기에선 앞서 우리 김승현 앵커 이야기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보면서 최순실 씨가 내 앞에서는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말 수도 없던 사람이 네. 뒤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 벌렸단 말이야 쯔쯔쯔 하는 부분이 한번 이제 전원 형태로 나왔는데 네. 그 뒤에 어떻게 추가 취재가 없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상당 부분 사실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니까 당장 보면은 우리 여성 동화에서 좀 보도된 바에 따르더라도 일단 일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보면 문고리 3인방, 그야말로 18년 동안 모셔왔던 문고리 3인방과 이미 대구 달성에서 함께 선거운동에도 최순실 넷이 모여서 이제 수근수근 얘기하고 대통령 내실에 들어가서 식사도 혼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취합되더라도 최순실도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내 앞에서는 고분고분, 심지어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최순실을 보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편집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아마 특검 가면은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통해서 아마 하나하나 본인의 어떤 입장을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우리의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으로 우리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이런 입장이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이 부분은 그까지 얘기하고요. 자, 무엇보다 좀 놀라웠던 거는 이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이 이 최순실 씨에게 얘기를 듣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서 자, 그럼 문고리 3인방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 문고리 3인방이 알고 봤더니 대통령보다 오히려 최순실 씨의 그 사람에 가깝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게 됐는데요. 자, 대통령이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비서관을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문건 유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였나요?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사실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언제부터 왔던 거예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말씀하신 거 국민 앞에서 왜 말씀 못 하십니까? 아이디는 왜 공유하셨나요?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신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한마디 하십시오.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이권 개입하고 무슨 참 그 엄청난 비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역대 정권마다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우선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자, 문고리 3인방이라는 건 우리가 처음 썼을 때 청와대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되게 힘든 상황까지 온 거죠. 그렇게 왔죠. 근데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사실 기자들이 여러 차례 취재를 하고 옛날 당에 있을 때는 그죠,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비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보좌관, 비서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잘 알아요. 그 저 사람들의 성향이나 일하는 스타일 같은 걸 굉장히 잘 아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냥 묵묵히 앉아서 일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걸 과장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전달하지 않아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대로. 대개의 경우. 그렇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 뜻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뭐 어떤 분신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검찰 조사에서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고 최순실 씨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가 그냥 취재해본 경험으로 보면 그거는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물론 뽑았을 때는 정윤혜 씨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혜 씨가 저 문고리 3인방을 뽑았어요. 그 의원실로 뽑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의 1차적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순실 씨도 같이 뽑은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격의 없이 대할 수는 있었겠죠. 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들이다, 비서관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뭐 최순실 씨하고 더 가깝다 이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다. 굳이 얘기한다면 아마 거의 공유하는 정도의 비서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3인방이라는 표현보다 4인방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인방, 4인방, 이 방자라는 게 이게 도둑놈 방자입니다. 이게 예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오쩌둥 주변에서 그야말로 문화 대혁명 그 10년 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게 4인방이에요. 바로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 강청, 그다음에 이제 요문원이 장춘교, 그다음에 왕홍문인가요? 왕홍문. 근데 요문원, 왕홍문, 장춘교는 그야말로 문고리 3인방 역할밖에 못했어요. 실제는 강청, 장칭입니다. 그게 지금 가만히 보면 그 흐름이 이 4인방하고 비슷해요. 지금 보면 뭐 정호성이, 이재만이, 안봉근이 하는 것은 요문원, 왕홍문, 장춘교 같은 그런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고 밑에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그다음에 장칭, 강천이 실제 보면 국정을 농단하거든요. 때로는 마오쩌둥의 그런 거리를 넘어서까지도 국정을 농단한다고요. 이 부분이 이 장칭의 역할을 갖다가 결국 보면 최순실이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부터는 3인방이 아니라 4인방으로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원탑 4인방 뭐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군요.